용감무쌍 용수정 드라마 61화를 예상해봅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울고 있어? 엄마 말할 수 있겠어? 여의주가 이영애의 손을 잡자 이영애는 의주나 어떡해? 용수정이 다 알아버렸어. 여의주는 엄마 용수정이 뭘 다 알아버렸는데? 이영애는 내가 다 말해버렸어. 나쁜 사람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용수정한테 다 말해버렸어. 여의주는 이영애에게 나쁜 사람. 엄마, 그동안 누구한테 협박받았던 거야? 용수정한테 했던 말 나한테도 할 수 있겠어? 이영애는 악마가 날 태워서 끌고 갔어. 나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악마가 못 만나게 했어. 사장님이 날 찾아냈는데 악마가 사장님 죽였어. 나쁜 사람이 팔찌 얘기하면 의주랑 애기 아빠랑 하민이랑 다 죽인댔어. 여의주는 용수정에게서 최애라가 팔찌를 찾으러 사고 현장과 이영애의 병실을 다녀간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영애가 말하는 악마가 누굴 말하는지 알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것인지 이영애가 예전부터 떠올릴 때마다 두려워하던 그 사람일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최애라가 용장원과 이영애의 교통사고 주범이고 최애라를 도와주려고 이영애를 압박한 나쁜 사람이 최애라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 여의주는 의심이 가는데요. 엄마, 나쁜 사람이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어? 이영애는 나쁜 사람은 악마 아버지야. 악마가 나쁜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했어. 의주, 용수정 어떻게 해? 악마가 사장님도 죽이고 이제 용수정도 죽이면 어떻게 해? 용수정이 악마 잡으러 갔어. 나 무서워. 여의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영애를 꼭 안아주며 엄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엄마 의주가 용수정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야 해. 알았지? 여의주는 이영애를 진정시키고 나오면서 생각에 빠지는데 가족이라곤 그만양과 단둘뿐인 줄 알았던 최애라에게 아버지가 있었고 이 사건에 연루되어 최애라를 도와주기까지 한다는 것에 최애라의 주변 인물을 의심합니다. 도대체 누가 최애라의 아버지란 거지? 하고 있는데 장례식장 복도에 나란히 세워진 화환에서 눈에 띄는 글자를 발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같이 합시다. 길 최애라. 여의주는 이게 뭐야? 이거 누가 보낸 거지?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야? 여의주는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는 조이 화환을 보며 단순히 최애라가 낸 교통사고의 목격자가 보냈을 리는 없고 최애라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보낸 것은 아닌가 의심을 해보지만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의주는 일단 리본을 떼어 주머니에 넣고 용수정이 갔을 만한 곳을 찾아갑니다. 바로 주우진의 약혼식장이었는데 주우진의 약혼식장은 이미 용수정이 도착해 아수라장이 된 상황입니다. 용수정은 마성가의 식구들만 모인 자리에서 최애라를 향해 강목을 휘두르며 복수를 하겠다고 다가오는데 황재림은 용수정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이봐 용수정,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를 부리는 거야? 다들 뭐하고 있어? 용수정을 어서 끌어내. 보안 직원들이 용수정을 향해 달려오자 용수정은 가까이 오지 마. 나 건드리면 이 두 사람 내 손에 죽을지도 몰라. 하고 소리를 쳤고 놀란 하민이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민이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용수정은 황재림에게 회장님, 이 약혼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최애라는 저희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나를 잡으실 게 아니라 최애라를 잡으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고 민경화는 용수정에게 이 무슨 깡패 같은 짓이에요? 용수정 씨 아버님을 최 팀장이 죽였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이 질투에 눈이 멀어 이게 무슨 못 배운 짓이에요? 용수정은 네, 저 못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고 나쁜지는 마성그룹 사장님보다 유황물 먹은 주본부장님 그리고 최애라 팀장보다는 잘 알고 있네요.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뻔뻔하게 약혼할 생각을 해요? 얼마나 똑똑하고 인품까지 너그러우시면 살인자를 며느리로 들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용수정의 말에 황재림은 누가 살인자를 며느리로 맞아. 당치도 않은 소리다. 우진이 너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너는 다 알고 있었던 게야. 하자 주우진은 그 자리에서 공황장애가 찾아와 쓰러져 버립니다. 그만양은 빨간 마후라가 죽었다니 그것도 최애라가 죽였다니 머리가 혼란스러워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마침 여의주가 도착하였고 용수정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용수정은 이대로는 못 나간다며 여의주의 팔을 뿌리쳤고 민경화는 용수정 씨가 원한다면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요. 어머니, 용수정 씨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하며 용수정을 구치소에 가두고 맙니다. 황재림은 민경화를 불러 우진이는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자 민경화는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우진이가 많이 놀랐나 봐요. 왜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때는 용수정을 좋아했는데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인 줄은 몰랐으니 충격이 크겠죠. 이래서 사람은 가려서 만나야 한다니까요. 민경화의 말에 황재림은 그래서 네가 고르고 고른 며느리가 살인자더냐? 하자 민경화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건 용수정 씨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살인자를 우진이 짝으로 맺어줬겠어요? 어머니도 참 어떻게 저를 그렇게도 못 믿으세요. 황재림은 이런 꼴 보고도 내가 널 믿으란 소리냐? 어떻게 집안의 중대사마다 매번 난리야? 그러게 우진이가 원하지 않는 결혼 밀어붙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진이 짝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명확하지 않고 뒤로 무슨 짓을 꾸미고 다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너도 우진이 결혼 이번 기회에 다시 생각해라. 민경화는 어머니, 우진이가 다시 용수정 씨를 만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건 어머님이나 저나 한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우진이가 언제 또 누굴 만나 결혼하겠어요? 얼른 안정을 찾고 회사 일에 매진해야죠. 하민이도 이제 최 팀장과 말도 하고 조금씩 친해지는 단계인데 새로운 사람은 더 이상 안 돼요. 용수정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약혼식 다시 할 거예요. 우진이도 동의한 결혼인데 어머님은 왜 자꾸 막으시려는 거예요? 황재림은 너 정말 내 말은 죽어라 안 듣는구나. 우진이가 진심으로 원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란 것쯤은 나도 다 안다. 네가 그 애를 구워 삶아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용수정만 아니면 우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결혼시켜줄 생각이다. 지금 그 애랑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정리시켜라. 오늘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집안꼴 우스워진다. 나는 시끄러운 혼사는 딱 질색이야. 민경화는 우진이는 용수정 씨 말고는 진심 아니에요. 그런데 용수정은 빼라시고 우진이 눈에 들어오는 다른 여자가 과연 있기나 할까요? 그리고 어머님, 여의주가 마성가로 들어오니 주우진이야 누구와 결혼을 하든 상관없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섭섭하네요. 전 우진이는 여자를 많이 만나보긴 했어도 제대로 된 사람을 볼 줄은 모르는 애예요. 제가 잡아주지 않으면 또 과거처럼 실패를 한다고요.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황재림은 너 하민이 애미 말하는 거냐? 민경화는 네, 우진이가 아직도 많이 힘들어하는 거 어머님은 알고 계세요? 하민이 엄마가 그렇게 된 거 솔직히 어머님 작품이시잖아요. 여러 여자를 만나고 다닌 건 우진이 잘못인데 어머니는 우진이만 감싸고 돌며 오히려 하민이 엄마를 의심하시고 하민이 엄마도 그렇고 그런 애라는 소문 만들어서 우진이를 혼란스럽게 하신 거. 저 다 알아요. 하민이가 태어나고 우진이랑 유전자 검사까지 하시고 그제서야 우진이도 하민이 엄마에게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잖아요. 우진이가 원하는 결혼시키면 또 같은 실수하지 말란 법 없으니 이번엔 제가 나섰던 거예요. 그리고 설령 어머님이 이 결혼 반대하셔서 이상한 루머를 만드신다고 해도 최 팀장은 그런 것에 흔들릴 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어머니는 우진이 마음 흔들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황재림은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네가 그 애를 꼭 우진이 짝으로 맺어주겠다면 용수정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가져와라. 그 애가 살인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내 눈앞에 내놓으라는 말이다. 민경화는 자신이 용장원에게 한 짓이 있어서 미리 CCTV까지 손을 보고 최애라에게 모조 팔찌를 찾아주기까지 했는데 최애라의 범행 사실이 드러날 일은 없다고 속으로 웃습니다. 하지만 민경화가 미처 눈치채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용장원의 계획이었는데요. 용장원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자신과 이영애를 차로 치어 죽이려 한 최애라를 찾아가 따지려 하였는데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최애라를 만나러 갔다가 몸이 아직 성하지도 않은 자신이 또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애라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남기자 싶어 미리 준비를 하고 간 것입니다. 용장원은 마성 홈쇼핑을 찾아가기 전에 전자상가를 들러서 녹음기를 구매하였는데
너무 평범한 모양의 녹음기는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슈, 사장 양반, 이런 거 말고 좀 더 작고 아기자기한 것 없어요? 하자 가게 사장은 몸도 성하지 않은 양반이 녹음기는 어디에 필요해서 사가신대요?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용장원은 내가 보시다시피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야 하는디 내가 마취가 돼서 누워 치료받는 동안 의사들이 뭔 헛짓거리를 하나 안심이 안 돼서 그러지요. 가게 사장은 하긴 요즘은 워낙 세상이 험하니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게 맞지요. 요 볼펜같이 생긴 건 어떠셔요? 하고 묻지만 용장원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저기 저거 한번 봅시다. 저것은 체스말 아니요? 가게 주인은 이건 애들용으로 나온 건데 요래 장난감같이 생겼어도 가격도 비싸고 음질도 죽이지요. 용장원은 그걸로 주시오 하고 체스말 녹음기를 사서 자신의 왼팔 붕대 속에 밀어넣습니다. 최혜라를 만나서 혼쭐을 내주려고 했지만 주우진을 먼저 만나게 된 용장원은 차라리 주우진에게 최혜라의 범행을 모조리 말해버리고 주우진의 약혼을 막고 싶었지만 주우진이 용장원에게 버릇없이 굴자 당황하였습니다. 용장원은 녹음기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주우진에게 화가 나 있었는데 주우진이 용장원을 계단으로 밀쳐버릴 때 녹음기는 작동이 되었고 주우진은 물론 최혜라와 민경화가 용장원에게 한 짓이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습니다. 용장원은 민경화가 자신을 계단으로 밀어버리고 떠난 후에도 아직 숨이 남아 있었는데요. 팔찌를 내놔 하며 중얼거렸고 마지막으로 수정아 사랑한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용장원의 장례가 치러지고 유품이 남았는데 여의주는 용장원의 휴대폰에서 용장원의 웃는 모습을 골라 영정사진으로 만들어 용수정에게 전하였고 용수정이 오열하는 모습에 다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용수정이 주우진의 약혼식장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로 구치소에 갇히게 되자 김희연은 주우진에게 용수정을 빼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자신이 용장원이 죽던 날 주우진과 용장원이 함께 있었던 사실을 기억해내고 용장원의 죽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냐고 물었는데 주우진은 김희연이 자신이 용장원을 밀치는 모습은 못 보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김희연은 주우진이 용장원의 죽음과 관련 있다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본부장님, 수정이 계속 구치소에 있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저 그날 본부장님 봤어요. 수정이 아버님이랑 복도에 같이 계신 거요. 본부장님이 수정이 아버지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수정이 빼내주시면 제가 본 것은 비밀로 해드릴게요. 주우진은 김희연 씨 지금 나랑 협상하자는 거예요? 내가 용수정 씨 아버지를 만났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뵙고 몇 마디 나눈 것 뿐이에요. 그 후론 난 아무것도 몰라요. 김희연은 본부장님은 최혜라 팀장과의 결혼 계속 진행시킬 건가요? 전 사실 최 팀장이 시켜서 용수정이 뇌물수수했다는 증인으로 나갔었어요. 최 팀장이 절 포섭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민경화 사장님이 마스카도와 비밀거래한 것을 감춰주고 주 본부장님과 결혼하기 위해 최 팀장이 모두 꾸민 짓이란 거 제가 자백을 하게 되면 사장님께 큰 타격이 가지 않겠어요? 물론 주 본부장님도 포함해서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용수정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한 짓이 너무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용수정을 살려주실 건지 아니면 주 본부장님이 사장님과 함께 침몰하실 건지 선택해주세요. 주우진은 김희연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황재림을 찾아가 용수정을 꺼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황재림은 주우진에게 억지로 최혜라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면 용수정을 꺼내준다고 말합니다. 주우진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용수정을 구치소에서 꺼내주게 되는데 김희연은 용수정에게 두부를 먹이며 제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용수정이 용장원의 일로 괴로워하자 용장원이 죽던 날 주우진과 복도에서 말씀을 나누시더라는 말을 흘려버립니다. 여의주는 용수정을 구치소에서 빼낼 수 있는 힘은 황재림뿐이라고 생각하여 황재림에게 감사하다고 말하자 황재림은 주우진이 부탁한 일이라며 앞으로 용수정이든 최혜라든 둘 다 마성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니 엮이는 일이 없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여의주는 용수정을 집으로 바래다 주면서 용장원의 유품 중 미처 전해주지 못한 것을 주는데 바로 채스말 녹음기였습니다. 여의주는 이어서 최애라를 죽이자고 쓴 조이 화환 리본도 꺼내는데 용수정은 누가 그런 화환을 보냈을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용수정은 여의주가 준 채스말을 보며 아버지가 내 생각하느라 가지고 계셨나 보다 하고 무심결에 넘기는데 문효섭이 향나무를 깎아 만들어준 것과는 달라 보이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채스말을 찾아보게 됩니다. 두 개의 채스말을 앞에 두고 의아해하던 용수정은 용장원이 남긴 채스말이 녹음기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속의 내용을 들어보니 용장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던 날의 기록이 생생히 담겨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용장원을 죽인 사람이 세 사람이란 것에 충격을 받은 용수정은 최애라의 목소리를 듣고 경악하고 용장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들으면서 오열을 합니다. 용수정은 여의주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고 여의주는 황재림에게 채스말 녹음기를 틀어 들려주는데 황재림은 최애라를 불러 용장원을 죽인 죄를 물었고 최애라는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 주우진이 용장원을 죽였다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장원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중 팔찌를 돌려달라고 한 말에 의심을 품은 황재림은 누군가가 용장원에게서 마지막으로 팔찌를 가져가 최애라에게 주었으니 지금 최애라가 팔찌를 차고 있는 것이고 구두 소리를 내며 마지막으로 계단에 들어서서 용장원을 죽인 사람이 민경화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황재림은 여의주를 시켜 보안실을 압박하여 민경화가 CCTV를 조작하였다는 것을 알아내고 사장 자리에서 내치고 최애라도 마성그룹에서 쫓겨나 감옥에 갈 위기에 이르자 금한양은 장명철을 찾아가 아버지면 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라고 강요를 하는 장면이 여의주에게 들켜 장명철도 한통속이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황재림은 용수정에게 사과를 하고 여의주와 결혼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